안녕하세요. 기술여신 나콩쌤과 함께하는 신나는 기술 수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기술 발달과 안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술 발달과 생활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미래 기술 활용이라고 해서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술에 맞게 새롭게 지켜야 될 안전 사항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안전, 기술 발달과 안전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퀴즈예요. 그림 속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자, 여기 선생님이 앞에 그림을 띄워놨는데요. 여기서 뭔가 위험해 보인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 하는 곳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한 곳이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위에 박스가 뭔가 아슬아슬 떨어질 것만 같아요. 저 박스가 머리에 떨어지면은 이 사람이 다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안전사고가 있고요. 또, 네, 이렇게 카트에 아이가 장난을 치면서 일어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카트에 일어서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이 밑으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 있는 화분을 꺼내려고 하는 건지 뭐 올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도 굉장히 위태로워 보여요. 그리고 여기 높은 곳에 아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네,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끼이는 이런 사고도 바로 안전사고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 네, 이렇게 자동문에서도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자동문이 닫힐 때 몸의 일부가 끼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 거죠. 이렇게 우리 마트의 상황만 놓고 봐도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안전사고가 무엇인지 안전사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전사고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부주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전사고를 크게 세 가지, 가정, 학교, 직장으로 구분해서 공간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정에서 일어날 만한 안전사고입니다. 첫 번째 그림, 가스 누출 및 폭발 사고입니다. 우리 예전에 뉴스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가스 누출의 사고는 우리가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외출 시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가스 밸브들 있죠? 요새는 또 버튼식으로 이중 잠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바로 이런 가스 밸브를 사실 선생님이 여기 외출시라고 했지만 외출시가 아니라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항상 잠가두면 이런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렇게 대피를 해야 됩니다. 창문을 열고 젖은 천으로 입을 막으며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요. 창문을 열어서 안에 있는 그런 유독가스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젖은 천, 선생님 왜 젖은 천으로 하나요? 네, 젖은 천에는 이제 물로 적셔져 있잖아요. 그 물에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약간의 산소들이 있어요. 그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천으로 입을 가려주고요. 그리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왜 낮은 자세로 이동할까요? 네, 맞습니다. 가스가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가볍죠. 그래서 이 가스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세를 낮추어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전기 누전으로 인한 감전 화재 사고인데요. 이 사고 역시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전 차단기. 우리 두꺼비 집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그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차단기를 내려서 바로 전기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물에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전기가 통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물에 젖은 손으로 우리가 플러그를 만지게 되면 그 물을 타고 내 손으로 전기가 전달돼서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전기로 인한 사고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감전 요인으로부터 분리한 후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전 요인으로부터 분리해야 사람이 더 이상 그 몸 속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숨을 쉴 수 있도록, 심장을 박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다음은 가전제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우리 지금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매트 혹은 온수 매트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요런 전기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비록 낮은 온도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요게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뭔가 접촉이 되어 있을 때 저온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머리를 만질 때 헤어 드라이어나 고데기 같은 걸 많이 사용하죠. 이런 전열기구들은 우리가 잘못 사용했다간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일어날 만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학교에서 일어날 만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도 부주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굉장히 많죠. 우리 첫 번째 그림부터 살펴볼게요. 자, 등하교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선생님, 왜 출근할 때도 보면은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핸드폰을 보거나 무선 이어폰을 껴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할 때가 많아요. 학생들이 차가 올 때 그 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잠깐의 부주의함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 기술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네요. 기술실뿐 아니라 뭐 과학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실습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실험 실습실에서 화재나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의 예방 방법은 지도교사의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실습할 때 항상 그 전에 이러한 거 주의해 주세요. 글루건 사용할 때는 손 대이지 않게, 칼을 사용할 때는 손 베이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안전수칙들을 머릿속에 꼭 넣어서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방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자, 화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즉시 찬물로 식히고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에 베이거나 무언가 아픈 곳이 생겼을 때는 바로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보건실을 가거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그림 보겠습니다. 바로 교실 복도 계단에서 넘어짐 및 미끄러짐입니다. 여기 그림 보니까 너무 신났어요. 막 복도에서 축구공 가지고 놀고 있어요. 아, 이러면 굉장히 사고 나기 쉽겠다, 그치? 자, 따라서 이렇게 실내를 이동할 때는 뛰지 않고 공놀이 같은 거는 밖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일어날 만한 안전사고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거북목 증후군 및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직장인들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렇고 또 뭔가 피아노 치는 사람들도 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와 같은 경우 거북목, 즉 목이 이렇게 앞으로 퍽
빠져나온 것처럼 거북이처럼 어, 이렇게 보이는 거북목 증후군이 일어날 수 있고요. 손목에 무리가 가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네, 가장 좋은 건 바로 적정한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그리고 또 일할 때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잘 몰랐던 것 같아. 막 선생님의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막 이야기를 할 때도 크게 막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성인이 되고 나서야 한 20대 초반에 허리 디스크가 온 거예요. 여러분 허리 아픈 기분 잘 모르죠? 선생님도 어릴 때는 허리가 아픈 게 이렇게 막 힘든 일인지 몰랐는데 허리 디스크가 걸리고 나보니까 허리가 왜 우리 몸의 중심이라는지 얼마나 중요한 부위인지를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선생님의 간절한 바람인데요. 자세 바르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잔소리라고 생각돼도 꼭꼭 신경 써서 지켜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볼게요. 네, 엘리베이터에서요, 손 끼고 또 혹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시 가장 안전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렇게 바닥에 평평하게 눕는 자세가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distribute body weight이라고 하죠. 내 몸의 무게를 이렇게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가지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 플랫이라고 누워있는 자세, 요게 가장 안정하다. 그래서 이러한 엘리베이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을 강제로 열거나 출입문에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의 적정 무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바로 산업 현장에서의 떨어짐, 부딪힘 문제입니다. 여기 그림 보면 위에 화분 저게 밑으로 떨어질 것만 같아요. 떨어지면 혹시라도 사람의 중요한 부분, 머리 같은 곳에 맞게 되면은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야. 따라서 이런 직장에서 이렇게 뭔가 공사 현장에서는 무조건 꼭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자, 안전사고란 뭐였죠? 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부주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정, 학교, 직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법칙 하나를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바로 하일리 법칙 1인데요. 이 법칙은 바로 무엇이냐? 1대 29대 300입니다. 1대 29대 300이 의미하는 숫자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대형 사고,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29번의 비율로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기 전에는 300가지의 사고 징후가 있다고 해요. 요 하이니 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사고 징후가 발생했을 때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려 300번이나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한 거야.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넘어갔으면 경미한 사고로 이어지고 바로 그게 대형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징후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런 우리 자세를 길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기술에 맞는 지켜야 될 안전사항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우리 이번 시간도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안녕!